살다 보면 문득 이유 없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 한쪽에서 계속 머무는 선택입니다. 그때는 분명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 앞에서는 잘 지나온 일처럼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다시 떠오르는 장면 말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삶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잊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때 자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을 건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지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마음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는 선택의 크기나 결과의 좋고 나쁨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조용히 갈라집니다. 오늘은 오래전 한 사상가의 문장을 빌려 그 차이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과 과거를 딛고 앞으로 가는 삶의 차이에 대해 말입니다. 오래전 한 비자는 말했습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위한 스승이 된다. 이 문장은 과거를 붙잡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하는 뜻은 그와 반대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제대로 쓰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후회로 남기고 어떤 이는 기준으로 남깁니다. 후회로 남은 선택은 현재의 발목을 잡습니다. 기준으로 남은 선택은 다음 걸음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떠올릴 때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선택을 다시 재단합니다. 그 순간의 상황과 조건은 잊은 채 지금의 결과만 남겨놓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했던 당시 우리는 지금보다 정보가 적었고 선택지는 더 좁았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는 계속 마음속에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 곱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 번은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삶은 그 선택을 스승으로 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선택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반대로 그 선택이 왜 나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료가 됩니다. 자료는 들여다본 뒤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은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어깨를 누릅니다. 살아올수록 선택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마음에 남는 장면도 함께 밀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은 잊으려고 애쓰는데 있지 않습니다. 잊지 않되 그 자리에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과거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들러 배우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면 발이 묶이고 지나치면 길이 보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자신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아직도 벌로 안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배움으로 바꾸었는지를 말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과 앞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같은 기억을 품고도 어떤 이는 멈추고 어떤 이는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능력보다 태도에서 생깁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삶의 방향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비자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세상이 변하면 일도 변하고 일이 변하면 대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 문장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머무는 이유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때의 방식이 한때는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기준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기준이 맞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고 조건은 달라지고 사람들의 기준도 조금씩 옮겨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장 익숙했던 지점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그때는 맞았던 판단이 지금도 맞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옛 기준을 그대로 붙잡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착각에 가깝습니다. 한번 우연히 토끼를 잡은 뒤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행운은 다시 오지 않는데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삶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예전에는 통하던 방식이 있었고 익숙했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충분히 버텨왔고 때로는 잘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기준을 바꾸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이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 준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차이는 용기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지 못하면 선택은 계속 과거를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익숙하지만 점점 숨이 막힙니다. 앞으로 가는 삶은 낯설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이 변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판단의 기준에 대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치우치지 않고 기준은 굽은 것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면 제도와 통치에 관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기준이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과 서운함, 후회와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과거의 선택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느껴서라기보다 감정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남아있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준이 흔들리면 판단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 순간 과거는 현재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기준이 아닙니다. 억줄이 곧아야 나무의 굽음을 바로 잴 수 있듯이
삶에도 고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옳아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관성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과거의 선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잘못이었는지 아닌지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선택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를 차분히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과거는 현재를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을 없애는 것도 감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오늘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를 떠올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은 작은 기억에도 쉽게 멈춰섭니다.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서면 삶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선택은 더 이상 현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 선택은 지나온 길의 일부로 남고 오늘의 발걸음은 오늘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 선택이 이루어졌던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조건 속에서 나왔고 지금의 판단은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과거는 짐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말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조용히 바로잡아줍니다. 지나간 일을 스승으로 삼을 것인지 아직도 벌로 안고 있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인지 익숙했던 자리에 머물 것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오늘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늘의 발걸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머무를지 나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판단은 여전히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조금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